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약 12년 전으로 회귀해서 시험이 재시험 됐을 때 극악의 난이도였던 1차 관연도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2013년도냐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구경도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 2013년도처럼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2013년도 문제를 한 번씩은 좀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2013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거 2024, 23, 22, 21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를 좀 덜하고 있을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험생분들의 시간을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부터 해야겠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갑자기 나왔네요. 13년도에는 좀 특이점이 많으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단관과 안전방망의 설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안전난간 중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제 입문 강의에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중간 난간대 몇이에요? 120이면? 중간 난간대 120cm면 그려볼까요? 좀 삐뚤어졌는데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기준 규칙은 2차도 같이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부 난간대가 120이랍니다. 그럼 중간 난간대는 정확히 중간에 60cm여야겠죠. 그리고 밑에가 이제 0일보고 요 위에 이렇게 올라온 거 요만큼이 뭐예요? 발끝 마기판이었다. 10cm 이상입니다. 발끝 마기판. 그리고 요게 난간 기둥.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 지름이 2.7cm 이상의 파이프로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 이렇게 너덜너덜한 부분 또는 뭐 크랙이 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안전 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 난간, 중간 난간대를 몇 단 이상 한 거예요? 1단, 2단이죠. 2단 이상 했다, 그죠? 그리고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그렇죠? 여기 써놨잖아요. 안전 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집은 짧은 변 길이의 12%다.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안전 방망은 추락 방망인 것 같습니다. 추락 방호망. 아무래도 13년도 문제다 보니까 용어 같은 것들이 뭐 개정이 되고 변경된 것들이 다소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은 2, 60, 12 해가지고 2번이 정답이다. 재밌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인데 기준 규칙까지 나오니까 재밌어요. 자,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40도 이상으로 하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40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급성 독성 물질을 노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 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해야 한다. 되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읽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4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열의 금속 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고열의 금속 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틀린 지문이었다. 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248조는 우리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실 텐데, 그죠? 아무튼 고열의 금속 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었고,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벽을 설치하는 건 맞습니다. 자, 다음 리를 보겠습니다. 폭발 화재 및 위험 노출에 의한 위험 방지를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아니죠? 폭발 화재 및 위험 노출에 의한 위험 방지는 다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게 틀린 말이었고,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였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드디어 법령이 나옵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건강진단. 그쵸?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에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럼 사무직은요? 사무직은 2년에 1회 받습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고요. 2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서 서무, 인사, 격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문장 자체가 아예 틀렸습니다. 이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 현장을 제외한, 그죠? 여기는 위험한 현장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서무, 인사, 격리, 판매, 설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무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공장 또는 공사 현장을 제외한 구역에서 하면 맞는 지문이었겠죠. 그리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맞는 지문이고 요 위에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 3번, 학교 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국민건강보험법, 그렇죠? 국민건강보험법, 또 선언법, 배 타시는 분들 선언법, 그리고 학교보건법, 항공안전법, 그리고 진폐근로자, 진폐 예방.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건강진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냈었기 때문에 한번 적어드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명상 성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틀. 근데 이제 성면에 관한 문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의 완료 후 해당 작업장에 공기 중 성면 농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면을 사용하는 작업 장소의 바닥 재료는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성면 해체 작업장을 가면은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강의하면서 좀 원근감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죠?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지 알겠죠? 저쪽이 끝벽이고 여기가 이제 입구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작업자가. 근데 그 비닐로 칭칭 감고 테이프로 칭칭 감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성면은 아주 미세한 가루기 때문에 그게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빼낼 수도 없고, 그렇죠? 계속 아프기 때문에 아예 밀폐를 하고 여기를 음압을 유지합니다. 음압이라는 것은 여기 안에 공기가 없는 상태. 그렇죠? 양압이라는 것은 밖에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상태고, 음압이라는 건 공기를 밖으로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압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요 위에다가 비닐을 칩니다. 비닐. 여기다가 다 비닐을 이렇게 다 쳐요. 여기 바닥도. 이게 뭐예요? 비닐이 곧 불침투성 재료이다. 그렇죠? 여기다 비닐을 다 깔고 요 위에 천장 거를 뜯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비닐을 다 깔고 뜯어낸 다음에 그 비닐로 감아가지고 딱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성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을 할 경우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성면은 제조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고 사용도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근로자가 성면을 뿜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그리고 성면 취급 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성면 전용 탈의실에서만 법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샤워실이 있고 갱이실이라고 하나요? 여기 탈의실. 여기에서 입고 나온 옷을 여기서 벗어가지고 별도로 배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샤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여기서 본인의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알고만 계세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면을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격리가 3단계로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들어오려면은 작업자도 여기서 옷을 벗어놓고 샤워실 가서 샤워 한번 하고, 그리고 여기 탈의실인가요? 갱이실인가요? 여기에서 그 테이프로 다 칭칭 감고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요거 하나 떼고 요 비닐 다 치고 그렇게 하고 엄청 빡세게 작업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옛날에 2013년도에는 이 성면 해체 작업이 그래도 성행할 당시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에 나왔었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안 나와요, 이런 문제. 내일 문제 너무 많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의한 소음 나왔다, 그죠?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고르는 거고요. 자, 1.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이거 적어보면 되죠. 강렬한 90부터 95, 100, 105 이렇게 일단 적고 8시간, 4시간, 2시간.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자,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120dB를 초과하는 소음이 1인 1만 원. 그쵸? 충격 소음 작업이다. 끝까지 읽어야겠죠?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 소음 작업에서 종사하는 경우 청력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85dB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왜 5번이 틀린 정답이냐면 예전에는 90dB였어요. 기준이. 근데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답만 외우신 분들은 틀리는 이유가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개정이 됐어요? 기준규칙 512조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은 모두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85dB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소음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85dB를 초과한다. 이거는 뭐예요? 요 내용이잖아요. 소음 작업. 그래서 소음 작업, 강렬한 충격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90dB 이상이었지만 이 강렬한부터였지만 이제는 85dB부터 무조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산업위생지도사가 지금 있나요?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산업보건지도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산업보건지도사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산업보건지도사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 하나, 2개.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작성, 요거까지 해서 3개입니다. 요 2개는 뭐예요? 그러면 산업안전지도사. 안전지도사의 직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에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왜 틀렸어요? 산업재해로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사망은 아니니까. 그쵸? 이 15일이 틀렸습니다. 30일 이내에 요 말이 들어갔어야 되죠. 요거는 틀린 거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 보존해야 하는데 재발방지 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1명과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5명이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의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사망자 1명 나왔으니까 지체 없이 나와야겠죠. 지방 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 4, 5번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 출제 당시에는 5번만 정답이었고 3번, 4번은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그 당시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요거 제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업종 상관없이 확인을 받게끔 변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맞는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OX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기출문제는. 특히 법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예전에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말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법이 웃겨.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헷갈리고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법령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나오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 다른 게 있었잖아요. 보호국. 얘는 안전시설, 새로운 시설. 이런 거 나오면 되겠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맞고요. 자, 디귿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건설업의 경우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자, 요 두 개는 뭐냐면 산업안전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면접을 준비할 때는 총괄 책임자의 업무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요 두 개랑 이제 여기다가 요거 두 개랑 또 뭐가 있냐면 위험성 평가,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조치. 좋은 거 배웠다, 그쵸? 요건 누구 거라고? 총괄 책임자, 요 사람 거라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요거 기업, 니은, 요 두 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 진단,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계,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알고 계셔요. 와, 진짜 어려웠다, 그죠? 지금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물질안전보건 자료 및 경고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질안전 보건 자료 경고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제공 의무가 있겠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대상인가요? 그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랑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제외 대상 화학물질, 요거 제 1차 법령 교재에 보면은 구분해놨어요, 그쵸? 비슷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로 문제를 자꾸 낸다 라고 했잖아요, 그쵸?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제외 대상 화학물질, 제외입니다, 제외. 그냥 작성 제외 이렇게 들어갔으면 맞는 거예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그거 말고도 뭐 농약, 마약, 비료, 사료, 건강기능식품, 원료물질, 뭐 살생물 제품, 방사성 물질, 위생용품, 의료기기, 화학류, 화장품, 첨단 바이오 약품 폐기물 해가지고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6가지랑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제외 대상 화학물질 이렇게 구분해놨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대상이 아니라 작성 제외 대상이다. 또 틀린 거고, 탱크로리 파이프라인에 의하여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무조건 기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약품 받을 때 이렇게 탱크로리가 뭐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큰 차.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여기 뭐 유해 화학물질 하고 여기 뭐 NaOCl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몇 킬로그램 제중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서 본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운전하고 갈 때, 어이 저 차는 뭐야, 피해가야겠다. 그차 그게 뭐예요? 탱크로리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여기다 그 경고 엄청 붙여놓잖아요. 유해 위험 물질 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그런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MSDS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여기 이제 이렇게 밸브가 뱀처럼 엮여 있는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 주입구에다가 넣으면 이제 약통으로 약을 받아놓는 또 요 탱크가 있어요. 약품 탱크. 거기에도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요. 사업주는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매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해야 돼요.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장비 제조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200kW 이상인 사업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200kW가 아니라 300입니다. 300.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 5m 이상의 굴착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깊이 5m가 아니라 몇 미터예요? 깊이 10m. 그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 착공 중지 명령 또는 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이게 게시 의무가 있거든요. 공정안전보고서는 게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장에 잘 보이는 곳에 갖춰둬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로자에게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에게 근데 뭐 보고를 하거나 알려주는 거는 또 그런 또 정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게시 의무는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 진짜 살벌합니다. 그죠?
사업주는 유해 위험 설비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에 착공일 전까지 공정안전 보고서를 두고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에 착공일 전까지가 아니고 착공일 30일 전까지입니다. 30일.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정기교육 대상은 맞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이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다. 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고용 형태와의 관계없이 교육 시간은 동일하다. 아니죠. 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은 일용 근로자 일주일 미만의 좀 헷갈리니까 일주일 미만, 일주일 이상, 한 달 미만. 어떻게 돼요? 1사 8시간. 이거는 그냥 상시 근로자. 교육시간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 다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규 몇 시간?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신규는 없고 보수교육만 8시간 받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맞죠?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는다. 그 기준규칙 662조 안전보건규칙 662조를 보면 사업주는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우고 노사 협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런 데서 문제 내면 우리 또 건설 형님들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골격계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골격계, 밀폐공간, 화재는 무조건 우리가 달달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1차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입니다. 3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골격계, 소음, 밀폐공간, 화재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건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건설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밀폐공간 내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맞죠? 18%부터 23.5%까지. 이게 이제 적정 공기고 18% 미만이면은 산소 결핍이고 23.5%면은 산소 과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에는 작업 시작 전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하기 위한 측정, 평가, 방독 마스크의 착용,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맞아요? 방독 마스크 맞나요? 야, 이거 후길그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방독 마스크가 아니라 송기 마스크.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자, 3번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다? 지금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요? 밀폐 공간이어도 그냥 해집고 들어가나요? 아니죠? 밀폐 공간의 작업 조건이 우리 별표 18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밀폐 공간인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장 내에 밀폐 공간이 있다. 위치가 어디다. 어떻게 관리할 거다. 라고 하면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죠. 이런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밀폐 공간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죠? 감시인이니까 외부에서
감시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힘이 없이 축 늘어지거나 이러면은 여기 위에다 삼각대에다가 안전대 걸어놓고 여기 이제 수동 도로에 있어서 겁나게 돌려서 끄집어낸다라 그랬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밀폐 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훈련을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년에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1회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1회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인데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뭘 장난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 그 산업안전보건법 교재 첫 부분을 보면은 그런 장난치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장난치는 거 위주로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숫자 나오는 것들, 이런 숫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최초 작성 사유 30일, 변경 사유 30일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300명 이상, 그 외에는 100명 이상, 그렇죠? 이런 거 다 외우셔야 된다고.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는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성 질병자 연간 2명, 사실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 뭐 이런 거 다 적어놨잖아요. 왜 적어놨냐면 이걸로 장난을 자꾸 지문에서 친다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꼭 같이 보면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는 문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해서 내가 잘 못 외우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이걸로 여기에다 좀 더 보완해서 작성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제조, 수입, 양도 또 제공 또는 사용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이라는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해요? 제조, 금지라고 한다. 그죠? 그럼 우리 알잖아요. 그죠? 허가 대상 물질이 있고 제조 금지 물질 있잖아요. 뭐 터페닐, 디페닐, 터페닐 금지, 제조 금지, 베타 제조 금지였어요. 그리고 염화 비닐은 뭐였어요? 허가 대상이었죠? 이게 성면은 다 제조 금지죠? 그럼 정답은 1번. 굉장히 쉽다. 또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허가 대상 물질입니다. 벌써 웃겨버리네. 자, 아디크. 허가 대상이죠? 아디클, 베트비염, 콜크톨황. 요거에서 허가 대상 물질이었고, 제조 금지는 그 옆에 있죠? 그 옆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교재 몇 페이지죠?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11페이지 보시면은 교재, 우리 법교재 11페이지 보면 있다. 제조 금지되는 거는 비나프탈아민, 디페닐, 터페닐, 그리고 성면, 백연, 벤젠, 황렌 이렇게 있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소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요거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요거는 뭐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근로자 가지고 자꾸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근로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법 요 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지금 노동조합법이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뭐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 급료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급료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급료가 안 들어간다. 임금만 들어간다. 급료, 여기는 뭐 생활하는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효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요게 틀린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효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자, 3번 2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포함된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중대재해는 뭐예요?
1, 3, 2, 10이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였다. 이것도 틀린 거고. 자, 안전보건 진단이라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말하나요? 아니죠.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1차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업종의 B사와 C사를 사내 타도급 업체로 두고 있으며 B사와 C사는 각각 상시근로자 100명씩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틀린 정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여 1차 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B사와 C사를 하도급 업체로 두고 있네요. 그리고 B사와 C사는 100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A는 400명을 고용을 했다. 이 얘기죠? 자, 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자는 50인 이상 인 경우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모두 100명씩이 50명이 넘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도급인은 A가 자신의 근로자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B씨의 근로자 수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씨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보건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도급인 A가 자신의 근로자 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과 수급인 B씨의 근로자 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씨는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위 1항의 경우 도급인 A와 수급인 B씨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 산업안전기사를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겠죠. 건설안전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4번이 틀린 말이었어요. 4번이 틀린 말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는 지문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머리 아프게 그때는 맞았다는데 지금은 틀렸고 지금은 맞는 말이 됐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맞는 지문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이 중요한 거지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나 많이 본 글자인데 이러고서 2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는 유희라고 했어요. 유희, 즐거움, 락, 예? 그냥 도파민. 예? 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사실은 법령은. 그렇죠? 많이 본 게 눈에 잘 띄는 것도 맞지만 왜 장난을 쳤고 이게 뭘로 바뀌었고 이걸 뭘로도 바꿀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공부인 거지. 그냥 3번 이러고서 뭐 20분 안에 풀었다고 좋아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즐기지 말고 공부를 하자고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취업규칙에 반할 수 있어요? 반할 수 없어요? 반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며칠이에요? 30일. 그죠? 그리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해야 할 때에도 30일이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통보만 하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나옵니다.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레스 전단기 등의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위 1항의 경우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소유주가 받아야 하나요? 소유주였죠? 안전검사 대상인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검사 주기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돼. 그 이유는 2년마다 실시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위 사망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전검사 대상인 프레스 전단기 검사 주기는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추락위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추락위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 자, 안전방망이 설치 위치는 가능한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안전방망 뭐라고 했어요? 추락방호망.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금 바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50kg 아니고 100kg이었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의 계단에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굉장히 이지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맞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은 대상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맞나요?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작업장도 맞는데 이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유해해야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로자도 없는데 그냥 유해한 인자가 있다고 해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해인자가 노출돼서 근로자에게 질병이 이완될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근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에는 모든 측정은 반드시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는 모든 측정은 반드시 개인 측정으로 해야 한다. 맞죠?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슨 채취도 할 수 있어요? 지역 채취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린 말이었습니다.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나요? 일정 기간을 주나요?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자, 발암성 물질인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의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한다. 발암성 물질인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 요게 전체에 대해서 이게 언뜻 보면 또 맞는 말 같은데요. 이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그 작업장이나 작업 공정에 한해서 사업장 전체라는 말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작업 공정이 있는 경우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 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 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일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나왔다. 그죠? 옳지 않은 것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맞죠? 1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내용이 있고 사외용이 있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사람은 사내용입니다. 사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개선을 건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나와 있어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는 할 수 없다라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를 해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한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로자 위원 중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위 2항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습니다. 유해 위험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해당 부서의 장을 반드시 사용자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또 이게 반드시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유해 위험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해당 부서의 장을 반드시 사용자 위원으로 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명 미만,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이 산업안전
산업보건위원회 부서의 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각 가반수로 출석으로 시작하고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보건관리. 사업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사업주는 정신신경증, 알코올 중독, 신경통, 그 밖에 정신신경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근로를 금지시켜야 한다. 정신신경증, 알코올 중독, 신경통, 정신신경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못하는 근로가 있어요. 고기압 업무에는 종사를 못하지만 그냥 근로를 금지시키면 안됩니다. 헌법에 의외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공사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걸로 장난치고 싶겠죠? 이 사람은 근로를 금지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헌법 15조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다. 대신 이런 조금 안 좋은 병들이 있으니까 이 고기업 업무 가면 자살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기업 업무만큼은 금지시켜라 라는 조항이 있는 거지 모든 근로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 대표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근로자 대표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근로자 대표가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사업에 있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가능하고요.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물질안전보건 자료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아니고 기역, 니은. 자, 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건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이것도 아니고요. 작업환경 측정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이잖아요. 응하지 않아도. 그죠? 응해야 되는 것은 응, 기역, 니은, 비읍이 맞고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는 디귿, 리을, 미음이 맞다. 그래서 이거 문제로 장난친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디귿, 리을, 미음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터를 2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이프 서포터는 2개까지는 되죠? 3개 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 틀린 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지지 강도가 높게 나오게 중앙 부위에 집중 타설하면 붕괴된다.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흙막이 등 기울기 변에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풍화암으로 이루어진 집안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0.5에 맞도록 해야 한다면 적어보면 되죠. 모래 1대 1.8, 연암 풍화암 이게 1대 1.0, 경암이 1대 0.5, 그밖이 1대 1.2. 그래서 이거 1대 1.0이었는데 틀렸습니다. 사망의 경우 습진 보통의 흙으로 이루어진 집안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는 1대 0.5에서 1대 1.0이 맞도록 해야 한다. 예전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 1대 1.0 또는 1대 1.5 이 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자, 흙막이 등 기울기 면에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면의 경사가 달라서 기울기를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굴착면에 대하여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기울기 계산을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굴착면에 대해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라 붕괴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당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업안전보건법령 2013년도 풀어봤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쵸? 그래도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로 장난을 많이 쳤었는지, 그리고 예전에 2013년도 법령 같은 경우에는 법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정답을 맞추는 행위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법 기준에서 맞는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골라내는 역할로서 활용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